밸브가 빠지는 힘이 무려 약 25%나 감소한 상태. 이렇게 빠진 밸브는 아이의 빠는 힘에 의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, 그럼 어린이의 흡입력은 과연 얼마나 강할까요? 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성인과 어린이의 흡입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실험에 사용할 이 기계는 입에 물고 순간적으로 최대한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처럼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측정기. 자, 그럼 실험 시작. 30세 성인 남자와 10세 남자 어린이의 흡입력을 측정해보니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,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을 빠는 본능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흡입력이 강한데, 그 힘은 50cm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빨아올릴 정도의 힘입니다. 또한 약 12세 정도가 되면 어른의 흡입력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져서 입안에 작은 사물이 있는 상태로 뭔가 빨아들인다면 순간적으로 삼키는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. 이처럼 생각보다 잘 떨어지는 음료수병의 밸브는 어린이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해 질식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. 그리고 질식의 위험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위험은 바로 구강 손상. 상처가 나나 보다. 지난해 6월 서울에 사는 5살 여자 어린이는 푸시풀캡의 어린이 음료수를 마시던 중 입구에 혀가 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. 아, 저게 잠기는 수가 있구나. 물었다가 장난치다가. 이 같은 사고는 어린이가 음료를 빨아먹을 때 음료수병 내부의 압력과 입안의 공기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 혀나 입안의 피부가 밸브 사이에 끼어 발생하는 것. 야, 진짜 재밌겠다. 된다고요. 음료수를 마시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에는 음료가 3분의 1 정도 남은 푸시풀캡 음료수병 중간 부분을 손으로 꾹 누릅니다. 그 상태에서 밸브 부분에는 입안에 살점을 가정해 얇은 고기를 밀착시켜 올려놓은 후 병을 누르고 있던 손을 갑자기 떼면 순간 고기가 밸브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와, 꼭 들어먹어. 오유. 고기가 찢어지겠어. 그 상태에서 뚜껑을 살짝 닫고 고기를 잡아 떼자 밸브 틈에 끼어있던 고기가 찢어지는데, 저 사람이 많아. 만약 이것이 실제로 혀나 입안의 살점이었다면 끔찍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. 이렇듯 어린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용 푸시풀캡 음료수병. 더욱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,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제품의 약 75%는 캡의 탈락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며, 특히 질식 사고에 대한 경고 표시가 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이 전무한 실정.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이와 같은 위험을 항상 인지한 상태로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. 3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푸시풀캡 형태의 음료수를 주지 말아야 하며, 어린이들은 음료수 뚜껑을 입으로 개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, 치아도 안 돼, 치아도 안 절대로 예뻐지겠죠. 더스트캡을 입에 물고 장난치거나 밸브를 이로 힘주어 물어뜯는 등의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저 조카들한테 잘 들켜야겠다. 또한 음료를 마실 때 병을 심하게 누르지 말고 압력차로. 입술이나 혀를 밸브 부분에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어린이가 음료수 뚜껑을 삼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먼저 119에 신고를 한 후 (1세) 이상이라면 구조자가 아이 뒤에 선 채로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중앙에서 주먹 쥔 한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쥐어 등 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방법으로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. 만일 1세 미만의 유아라면
아이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무릎에 올린 후 한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어깨 사이에 등을 위로 밀듯 3개 5번 정도 쳐주고 이제는 아기를 반대로 돌려 두 손가락으로 가슴의 명치 부분을 힘껏 누르면서 밀어주며 삼킨 물건을 뱉을 때까지 반복합니다. 어린이용 음료수병 뚜껑. 잘 쓰면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충격입니다. 네. 저는 저런 거 저만해 먹어요. 그 씹는 맛에. 저도 예. 성취감, 그 뜯는 맛에 먹거든요. 야, 쭈쭈바는 꼭지 씹는 맛. 저것도 저 꼭지 개갖고 막 입. 그거 하면 저절로 그냥. 씹게 돼요. 그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? 반드시 주의시켜야 되겠어요. 네. 그럼 저렇게 박사님, 위험한 줄이야. 그럼 실제로 어린이가 이렇게 뭐 삼킨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나요? 예, 실제로 그 3세 이하의 영아에 있어서 사망 사고 중에 약 70에서 80% 정도가 질식에 의한 사고고요. 이러한 질식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이 이 삼킴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아까 근데 이제 기도로 뚜껑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식도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물론 안 좋죠. 특히 그 식도로 넘어간 경우에는 바로 발견하기보다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식도로 이물질이 넘어가서 소화기 계통에 들어간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소화기 계통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좁은데 이 부분에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영양 흡수에 지장을 받으면서 영양결핍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발육의 지연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저런 경우는 그 부모님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경우네요. 그렇죠. 오호. 그래요. 저거 말이죠. 내가 생각할 때는 저런 뚜껑을 만약에 어른 10명한테 주잖아요. 어른도 다 깨물어 물어 뜯습니다, 저거. 제가 깨물었다니까요. 그래요. 저거는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.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설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? 일어났을 텐데요. 물론입니다. 너무너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니까요. 여러분들 늘 긴장하시고요. 어린이들 질식사고, 삼킴사고 역시 예고 없이 찾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용 음료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오, 도와주세요. 자, 이번 순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설 연휴에는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설 연휴 안전 프로젝트 설날 안전사고 베스트 3. 놓치시면 절대 정말 후회합니다. 점점 노홍철스러워지고 있어요. 부끄러워 죽겠어요, 지금.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설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요즘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고 대비입니다. 실제로 명절 때는 평소보다 20% 이상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설 연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? 위기 탈출 넘버원 설 연휴 안전 프로젝트 설날 안전사고 베스트 3. 설 연휴가 되면 부쩍 늘어나는 3가지 사고가 있으니 교통사고,